아니, 기계에 페트병을 넣으면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독일에선 이게 일상이에요. 바로 판트라는 빈병 보조금 문화 때문인데요. 오늘은 나라마다 다른 이색 생활 습관 함께 살펴볼게요. 설거지 거품 대충 헹궜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본 분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겐 영국이 제격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거품을 완전히 헹구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라? 그럼 세제 다 먹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답니다. 영국 수돗물엔 석회질이 많아 헹구면 오히려 얼룩이 남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물에 희석하는 만큼 소량의 잔여물은 괜찮다, 행주가 위생적으로 더 취약하다 라는 생각이 더해져 영국식 설거지법이 자리 잡게 된 건데요. 현지인들 입장에선 물과 시간을 아끼면서 얼룩까지 방지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죠. 우리가 수돗물을 콸콸 틀어서 라면 끓여 먹는 모습을 보면 영국인들은 제대로 문화 충격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맞는 올바른 관리겠죠? 국가별 환경은 물론 세제마다 성분과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내가 쓰는 제품의 이용법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인들은 한국에 놀러오면 이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바로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정도로 뜨끈뜨끈한 온돌 바닥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좌식 문화, 그리고 서구권의 입식 문화도 여기서 파생됐어요. 한국은 바닥 자체를 데우지만 미국은 주로 공기만 데우는 방식이라 바닥이 늘 차갑거든요. 발을 보호하려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죠. 요즘은 미국에서도 실내에선 신발을 벗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 가정에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신발을 벗을지 센스 있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와 가깝지만 문화는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은 일본. 목욕탕 들어가기 전 샤워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 매너죠. 특히 목욕의 진심인 일본엔 좀 더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바로 온 가족이 목욕물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쓰는 문화인데요. 1일 1목욕은 해야 하는데 따뜻한 물을 넉넉히 구하기 어렵던 시절 나름의 지혜에서 나온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더러운 물 아닌가? 마지막 사람은 찬물 써야 되나? 궁금하시죠? 사실 일본 욕조엔 식은물을 다시 데우고 이물질까지 걸러주는 오이다키 기능이 숨어 있어요. 물을 아끼는 만큼 청결과 위생에도 철저한 그들. 일본이 얼마나 목욕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이제 멀리 유럽으로 떠나볼게요. 유럽 여행의 필수품이 동전일 정도로 화장실 이용이 유료라는 건 이미 유명하죠. 놀랍게도 이 문화는 무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재정난에 빠진 황제가 공중 화장실 배설물에 세금을 매긴 게 시초라고 하니 알고 보면 꽤나 유구한 역사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머리 감기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에선 1일 1 샴푸는 거의 국룰이죠. 하지만 유럽인들이 한국식 샴푸 루틴을 따라했다가는 머리카락의 수분이 다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곱슬머리가 많고 모발 유분이 적은 서양인은 2, 3일에 한 번 감는 게 모발 건강에 좋거든요. 반면 고온다습한 기후에 피지 분비가 활발한 우리에겐 매일 샴푸를 하는 게 기본 루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각 나라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는데요. 부스스한 곱슬머리나 가늘고 건조한 타입 등 인종별 모질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용실 클리닉을 자주 받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케어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녹여내고 있죠. 자, 오늘은 나라마다 다른 생활, 위생 문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관들, 오늘 소개해드린 각국의 이색 문화 중 가장 신기했던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팁글 모아 태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